북한이 제출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고구려 고분군. 이 영상은 북한이 제출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번역한 내용 그대로 이어 큐레이터심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세계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고구려의 고분을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등재 날짜 2004년 7월 7일. 가입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치 평양, 평안남도, 남포, 황해남도. 부합하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기준 1. 고구려 고분군의 벽화는 고구려 왕국의 문화와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이요. 고분건설은 독창적인 공학적 해결책을 보여준다. 기준 2. 고구려 문화의 특별한 내장 풍습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다른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기준 3. 고구려 고분군은 고구려 문화, 매장 풍습, 일상생활 및 신앙에 대한 특별한 증거이다. 기준 4. 고구려 고분군은 중요한 매장 유형학의 사례이다. 간략한 설명. 이 유적지는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7세기 사이 사신청, 중국 북부와 한반도 절반을 차지했던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인 고분군. 고구려 왕국의 후기 시대에 해당하는 약 30개의 개별 무덤으로 구성된 여러 그룹과 개별 고분을 포함합니다.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많은 고분들은 진파리 1호분 거의 유일한 동쪽 부분 소나무. 지금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발견된 10,000개 이상의 고구려 고분 중 약 1,000개만이 벽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파리 4호분. 이 유적지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분이 위치해 있으며 무덤 입구 왕족 및 귀족의 매장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입구. 이 그림들은 이 시대의 일상생활에 대한 독특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입구. 2점. 등재 정당성. 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 고조선이라는 고대 노예 소유 국가가 멸망한 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 같은 봉건 왕국들이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고구려 왕국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봉건 국가 중 하나였으며 기원전 277년 환인중국 야오닝성에 건국된 이후 거의 1000년 기원전 277년 서기 668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왕조의 창시자는 고주몽이었습니다. 고구려는 기원 후 3년의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 중국 지리성 지안으로 427년에 평양의 대성산 지역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안성 현재 평양시 중심부로 옮겼습니다. 고구려는 백제, 신라, 남북조 시대 서기 317년 589년 특히 북이, 석 386년 534년과 같은 주변 왕조들과의 유연한 외교 정책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여 동방의 강대국 중 하나 되었으며 전성기에는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고구려 왕국이 남긴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돌무지 무덤과 돌방응무지 무덤입니다.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왕조 초기부터 서기 5세기경까지 존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환인과 지안 지역, 그리고 자강도, 평안남북도, 평양 등 한국에서 1만 개 이상의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흙으로 덮인 돌방 무덤은 1세기경에 등장하여 고구려 말기까지 점차적으로 돌무지 무덤을 대체했습니다. 흙으로 덮인 돌방 무덤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였던 지안 지역 3세기 427년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대부분은 427년부터 마지막 수도였던 평양과 평안남도, 남포, 황해남도 등 한국의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덮인 돌방 무덤 중 일부는 내부에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가 있는 무덤은 3세기경에 등장하여 7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벽화가 있는 무덤은 약 90개이며 그중 70개가 평양과 한국의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벽화의 주요 주제에 따라 무덤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인물화와 풍속화가 있는 무덤, 인물화와 풍속화의 사신도가 추가된 무덤, 사신도가 있는 무덤, 장식 문양이 있는 무덤. 벽화의 모티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덤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합니다. 중기시대의 단칸 무덤은 남쪽 또는 남서쪽을 향한 내장실과 다양한 형태의 천장으로 꾸며져 있으며 풍속화만 있거나 풍속화와 사신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후기 무덤 등공 천장과 매장실로 똑바로 이어지는 입구가 남쪽을 향하면은 사신도만 있습니다. 두 칸 무덤과 벽감 또는 측실이 있는 무덤 모두 풍속화 또는 풍속화와 사신도의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구조와 벽화 내용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점. 초기 13세기. 무덤 형태 단칸 무덤 하나의 방으로 이루어진 무덤. 벽화 내용 인물, 풍속, 문양 등이 주로 그려졌습니다. 2점. 중기 3세기 중반 4세기 중반. 무덤 형태 단칸 무덤, 겹방 무덤 주된 방에 작은 겹방이 붙어있는 형태. 벽화 내용 인물, 풍속, 문양 등이 주로 그려졌습니다. 3점. 중기 4세기 중반 6세기 초. 무덤 형태 단칸 무덤, 두 칸 무덤 2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무덤. 벽화 내용 인물, 풍속, 사신도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의 그림 등이 그려졌습니다. 4점. 후기 6세기 7세기. 무덤 형태 단칸 무덤, 벽화 내용 사신도가 주로 그려졌습니다. 벽화가 있는 무덤은 고구려 왕국의 엘리트 중 왕과 귀족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후보로 오른 고구려 고분들은 고구려 특유의 동시대 장례 풍습, 봉토분의 건축적 특징 및 변천 과정을 얽히는 데 뛰어난 가치를 지닙니다. 매장실은 석조 또는 지면 또는 지하 수준의 석판으로 건설되며 석조로 건설된 매장실의 경우 벽화 유무에 관계없이 벽에 회반죽이 칠해져 있습니다. 초기 고구려 고분은 주로 서쪽 또는 남서쪽을 향하고 주로 중국 동북부의 고분, 후기 고분은 남쪽을 향합니다. 고분에서 대부분의 복도는 매장실의 남쪽 벽으로 똑바로 이어지지만 측면 복도도 일부 있습니다.
고분 내 매장 실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단실 고분 유형, 이실 고분 유형, 다실 고분 유형, 즉실 고분 유형. 위에 언급된 여러 유형 중에서 벽화가 없는 대부분의 고분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매장실 천장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평천장, 돔천장, 평행 코벨링과 결합된 돔, 사다리꼴 천장, 팔각형 모양으로 코벨링된 천장, 평행 모양으로 코벨링된 천장, 평행 삼각형 코벨링 또는 등롱 천장이 있는 천장 등이 있습니다. 코벨링 코벨링은 건축용어로 벽돌이나 돌 등을 쌓아 올릴 때 층층이 조금씩 돌출시켜 상부 구조물을 지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넷쌓기 또는 궁룡쌓기라고도 합니다. 등롱 천장은 천장 중앙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단의 층을 이루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마치 등불 등롱을 올려놓은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양한 천장 모양 중에서 등롱 천장은 고구려, 봉토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고구려의 무덤 건설자들은 석판으로 봉토분의 큰 매장실을 지붕을 덮는 건축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오랜 노력 끝에 가장 편리한 등롱 천장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강도 시중군 로남미 고분과 같은 초기 형태의 봉토분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천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모든 봉토분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지어졌으며 많은 무덤은 봉토 아래에 돌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실의 수와 방향, 복도의 위치 및 천장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측면 복도가 매장실 도달하도록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매장실 수에 관해서는 가장 초기 유형의 무덤은 단일 직사각형 매장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덤 평면의 변화에 따라 이실 및 다실 무덤이 나타났고 결국 단실 무덤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봉토분의 매장실 천장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시대의 일반적인 평천장에 이어 다양한 형태의 천장의 초기 단계의 등롱 천장, 아치형 천장, 평행 코벨링과 결합된 아치, 팔각형 모양으로 코벨링된 천장 등이 무덤에 나타났으며 이 모든 것은 등롱 천장 형태로 대체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의 주요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돌방, 일부 이실 또는 다실 고분도 있지만 대부분 단실 고분, 매장실로 이어지는 수평 입구, 남쪽 또는 남서쪽을 향한 매장실, 지면 또는 지하 수준 반지하에 건설된 매장실, 잘 정돈된 매장실 벽, 등롱 천장, 피라미드 모양의 봉토 또는 고분. 고구려 고분은 다양한 고분의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고분 건설 방법 및 기술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벽화가 있는 고분은 매우 높은 귀족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실 봉토분은 건축적으로 가장 뛰어납니다. 따라서 고구려 벽화 고분은 건축적으로 고구려 특유의 봉토분을 대표합니다. 후보로 오른 고구려 고분 중 벽화 고분은 풍부한 그림 프로그램과 높은 예술적 수준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닙니다. 실제로 고구려 고분의 가치는 귀중한 벽화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벽화는 매장실과 복도에 회반죽을 바른 벽뿐만 아니라 천장 또는 잘 준비된 석판에 직접 그려졌습니다. 벽화의 내용은 동시대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공식 행사, 왕족 및 기타 귀족의 실내 생활, 전투 장면, 생산활동, 불교 행사 및 기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종교 장면이 포함됩니다. 풍부한 벽화 내용은 문서가 거의 없고 어떤 종류의 문서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이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각 자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 1500년 전에 존재했던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고구려 벽화 고분의 벽화의 가치는 예술적 수준에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인물, 색상 및 분놀림에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동시대 미술 발전, 즉 초상화, 풍속화, 가스케치, 풍경화, 상상화 등을 대표하는 많은 걸작이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는 생생하고 감성적이면서도 우아한 외관이 특징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이후 한국 회화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그림에 사용된 안료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고구려 고분의 위치는 또한 고분 장소를 선택할 때 동시대 고구려 사람들 사이에 만연했던 일종의 풍수 이론을 시사합니다. 봉토분 이전의 돌무지 무덤은 강 근처 또는 강가에서 발견됩니다. 이에 자강도 시중군 심귀리 및 로남미 고분거나 봉토분은 일반적으로 앞쪽에 넓은 평원과 강이 보이는 산기슭에 위치하며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구려 봉토분 대치는 대체 신라 및 기타 주변 국가의 배치와 구별됩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초기부터 가족의 흥망성쇠가 무덤의 위치에 달려있다는 일종의 풍수 이론뿐만 아니라 좋은 사후 세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믿음에 영향을 받았다고 믿어집니다. 고구려 왕조의 동시대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고분과 벽화는 당시 고구려 왕조의 문화와 예술, 건축 및 종교적 신념을 드러냄으로써 큰 역사적, 예술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들은 동북아시아, 문화유산의 중요한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 가능한 비교 분석. 초기 고구려 시대의 돌무지 무덤과의 비교. 돌무지 무덤은 돌방 흙무지 무덤 형태에 앞서 고구려 고유의 유형입니다. 돌무지 무덤은 수직 입구가 있는 돌무지 봉분으로 덮여 있다는 점에서 후자와 다릅니다. 그러나 두 유형의 무덤 모두 봉분과 돌방의 피라미드 모양이 동일합니다. 돌무지 무덤 유형의 수직 입구가 있는 방은 함께 묻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점차 수평 입구가 있는 방으로 바뀌어 돌방 흙무지 무덤의 방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지안 지역의 고구려 벽화 고분과의 비교. 후보에 오른 벽화 고분과 지안 지역의 벽화 고분은 같은 시기, 주요 건축적 특징 및 그림 프로그램이 거의 동일하며 그 변화 과정도 거의 같습니다. 고구려 왕조가 수도를 평양으로 이전한 후에도 이 지역에서 벽화 고분이 계속 건설된 것은 이 지역이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로 남아 있었고 일부 왕과 왕족들이 죽은 후 자신의 출생지에 묻혔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백제, 신라, 가야 왕조의 고분과의 비교. 고구려의 고분 건설 방법과 그림 기술은 백제, 신라, 가야와가 큰 주변 왕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 왕조. 백제는 고구려 출신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고분 건설 방법을 도입하고 현지에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송살리 6고분과 충청남도 부여군 능살리 고분이 백제 왕조의 고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고분 모두 고구려의 영향이 느껴진 사신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송살리 6고분은 벽돌 무덤이고 능살리 고분은 돌널 무덤이며 두 고분 모두 평평한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 왕조. 신라 초기 시대의 대표적인 고분 유형은 나무관과 수직 입구가 있는 널무덤입니다. 서기 4세기 6세기 이후 신라에도 돌방응무지 무덤 유형이 유행했습니다. 신라 왕조의 벽화 고분으로 확인된 것은 경상북도 영주시 어숙 고분과 경상북도 영주시 엄내리 고분입니다. 두 고분 모두 벽화가 심하게 훼손되어 풍속화가 있는 고분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또한 평평한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왕조. 1세기 6세기 중반 가야 왕조의 무덤은 주로 봉토분으로 일부 무덤에서는 벽화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야의 벽화 고분은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가야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벽화 고분은 경상북도 고령군 고화동 고분으로 서기 6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야 왕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까지 존재했던 여러 소국들의 일종의 연맹으로 건국되었습니다. 백제 왕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고구려의 봉토분 유형을 도입했습니다. 채색층의 방리가 너무 심해서 매장실 천장에 그려진 연꽃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그려진 형상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고분 역시 평평한 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위, 진, 남북조 왕조의 고분과의 비교. 돌방응무지 무덤이 만들어진 고구려 시대는 후한서기 23년 220년, 위서기 220년 228년, 진서기 265년 317년 470년, 남북조 시대서기 317년 589년과 일치합니다. 후한 이후 위, 진, 남북조 시대에 건설된 벽화 고분은 후한 시대의 벽돌 고분 건설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후한 후기 시대의 고분은 아치형 천장과 지하 수준의 벽돌로 만든 방이 있는 벽돌 무덤입니다. 벽화가 있는 대표적인 벽돌 고분은 영성자 2호 분여순, 다우팅 2호 분원한성 미연, 효래촌 고분업의 이성 왕도연, 허리겔 고분 내 몽골 등이 있습니다. 벽돌 무덤 외에도 중국 요양 지역에서 많은 석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글은 석판과 평평한 돌 천장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지하 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돌방응무지 무덤과 달리 요양 지역의 고분에는 창문이 있는 평행한 여러 개의 방과 평평한 천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장실로 들어간 입구가 없습니다. 글과 유사한 유일한 고구려 고분은 요동성 총요동 요새 고분입니다. 요양 지역의 석관 무덤 중에는 산다와오 1호 미지 2호 무덤, 펑타이즈 2호 무덤, 난슈에이 춘 1호 무덤 등과 같이 벽화가 있는 일부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들은 후한 왕조의 마지막 시대인 2세기 후반과 3세기 초반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풍속화가 있습니다. 요양 고분의 그림의 모티프와 그림 프로그램은 고구려에 대응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 의상, 일상생활 등의 묘사화가 근 몇 가지 점에서 요양 고분과 고구려 고분 사이에 명확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신도의 묘사는 남북조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무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시대에는 주로 벽돌, 기와, 거울 표면에 조각되었습니다. 고분의 경우 호랑이와 용은 다른 신화적인 장면과 함께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사람들이 당시 중국, 한국, 일본 및 기타 동방 국가에 널리 퍼져 있던 공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도입하면서도 건축, 그림 프로그램 및 예술적 기술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고구려 벽화 고분의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고구려 돌방응무지 무덤 건축의 특징인 등공천장 형태는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 세계 일부 지역에서만 그 대응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서기 2세기에 건설된 둔왕석굴과 진안 고분 중국 산둥성의 일부 동굴에서 이러한 천장 형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둔왕석굴의 천장은 진정한 등공천장이 아니라 평평한 천장에 등공천장 형태를 단순히 묘사한 것입니다. 지안고분은 총 8개의 방이 있으며 전면 방과 좌우 측면 방은 등공천장이 있고 다른 천장은 평행하게 코벨링되어 있습니다. 또한 괄호가 있는 팔각형 기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분은 일반적으로 안악 3호분과 비교됩니다. 그러나 4세기 중반에 건설된 안악 3호분과 동시대 고분 중 등공천장 형태의 예외적인 예인 후한 시대의 진안 고분 사이에는 약 2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일본의 고분과의 비교. 평이부가 있는 돌방고분은 서기 6세기에 나타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대부분 단순한 기하학적 디자인을 묘사한 벽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카마스 고분과 기토라 고분 나라의 나스카 마을은 풍속화와 사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은 옷의 묘사, 그림 기술 및 천장의 우주, 그림 위치에서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고분 모두 평평한 천장이 있는 단일 방 구조이며 입구가 없습니다. 익진정성 온전성. 고구려 고분은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여러 차례 비밀 발굴 피해를 겪었습니다. 동시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소지품 전부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교란으로 인해 발굴 중에 완전한 유물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희귀한 자료로 판단하건대 이러한 비밀 발굴은 매장 시기 근처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울군의 강제 침입으로 인해 많은 천장과 벽이 손상되어 흙과 빗물이 침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후속 조사로 인해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거의 모든 벽화 고분이 파헤쳐져 건축물, 하부 구조 및 벽화 내용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분은 한국 전쟁 중에 일부 고분이 미국인들에 의해 감옥으로 사용되면서 추가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후보로 오른 고구려 고분은 가능한 한 원본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보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종류의 재료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에 공개된 고분은 밀폐된 통로와 보호 유리 패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벽화는 원래 상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이 등재 제한 기준 및 이러한 기준에 따른 등재 정당성.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된 고구려 고분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규정된 문화재에 대한 다음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준 24의 각 후보 유산은 인간 창의성의 걸작을 대표해야 합니다. 1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은 풍부한 내용과 높은 예술적 수준의 뛰어난 벽화뿐만 아니라 독특한 건축 양식과 건설 기술로도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는 동시대 예술가들의 뛰어난 그림 기술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표현력을 대표하는 높은 예술적 가치의 걸작이 있습니다. 예로는 안악 3호분의 사망한 부부의 초상화, 강서대묘 및 중묘의 사신도 묘사, 진파리 1호분의 소나무 묘사, 안악 2호분의 비천 등이 있습니다. 고구려 돌방응무진범은 건축 기술, 공간에 숙련된 처리 및 매장실 건설 시보안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려, 높은 석재 가공 기술, 심미적 효과를 가진 건축 요소의 조합 등 측면에서 뛰어납니다. 특히 강서 고분은 고구려 봉토분의 특징인 최고 수준으로 설계 및 건설된 등롱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분의 등롱천장은 동종 최고의 완벽한 이입니다. 석판 사이의 정밀한 맞춤, 갓돌과 방벽 및 천장의 석판에 만들어진 부드러운 곡선 및 기타 적용된 기술은 인간의 창의적인 천재성을 나타냅니다. 요약하자면 여기에 후보로 오른 고구려 고분은 이 기준을 만족스럽게 충족합니다. 기준 24의 각 후보 유산은 건축 또는 기술, 기념비적인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 설계의 발전에 대한 시간 경과 또는 세계 문화 지역 내에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구려 고분의 뛰어난 벽화와 독특한 건축 양식은 동시대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그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후보로 선정된 고구려 고분은 1세기부터 7세기까지의 고분 구조의 변화와 그림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예들을 포함합니다. 고구려의 매장 관행은 백제, 신라, 가야 및 일본의 매장 관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수평 입구가 있는 봉토분 립벽화 고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보로 선정된 고구려 고분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준 24A의 각 후보 유산은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대한 독특하거나 적어도 예외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고구려 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증명할 문서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로 선정된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의 역사, 동시대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과학과 문화를 밝히는 데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고분 벽화는 문서가 거의 없는 고구려 왕국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생활 관습, 관리 및 평민의 복식, 무기, 음악과 춤, 종교적 신념, 천문학 등이 포함됩니다. 고분 건축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이 달성한 과학적, 건축적 수준과 그들의 매장 관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로 선정된 고구려 고분은 이 기준을 만족스럽게 충족합니다. 기준 24의 각 후보 유산은 인간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또는 건축적 또는 기술적 앙상블 또는 경관 유형에 뛰어난 이어야 합니다. 고구려 고분은 동방의 중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1세기와 7세기 사이에 건설된 고분 중 가장 뛰어난 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에 후보로 선정된 고구려 고분은 수직 매장 관습에서 수평 매장 관습으로의 중요한 고분 건설 변화 이후의 고분 건축 형태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고분입니다. 따라서 후보로 선정된 고구려 고분은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3점 설명. 3의 유산 설명. 여기에 후보로 오른 고구려 고분은 한반도 북서부에 거져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라 평양 지역, 대동 지역 평안남도, 남포 지역, 안악 지역 광해남도의 4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개별적인 고분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 고구려 사람들의 생로병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고구려의 고분 전 시리즈 몰아보기를 참고하세요. 이 다이어그램은 여기에 후보로 오른 고분의 건축물과 벽화 내용을 보여줍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